반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공인중개사법 기출문제 3문제 보객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꼭 해주실 거죠? 자, 그러면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책은 판례에 부합하지 않는 것입니다. 판례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의아함 이런 것들이 3문제 정도 출제가 3문제가 아니라 한 10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다툼이 있으면 판례의아함 이런 내용이. 자, 1번 지문 보겠습니다. 부동산을 매수할 자력. 이 자력이라는 것은 경제적 능력이죠.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자가 전매. 전매라는 것은 대파는 것을 샀던 사람이 다시 대파는 게 전매입니다. 전대는 세입자가 다시 세를 놓는 것을 전대라고 하죠. 전매 차익을 노려 중개 의뢰함을 알고도죠. 모르고 하는 것은 금지행위 아니죠. 법 33조 금지행위입니다. 그 전매를 중개한 경우 결과적으로 전매 차익을 올리지 못했다 하더라도 투기조장에 해당된다. 왜냐하면 전매 차익은 올리지 못했다 하더라도 탈세를 목적으로 했죠. 탈세를 목적으로 미등기 전매 등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는 금지행위에 해당됩니다. 비록 1억에 샀다, 1억에 되팔았다 하더라도 취득세를 탈세할 목적이 있었잖아요. 원래대로 하면 1억에 대한 취득세 내고 다시 팔아야 되는데 만약 전매 차익을 올리지 못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는 없지만 취득세를 탈세할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비록 전매 차익을 올리지 못했다 하더라도 금지 행위에 해당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한 개의 중개사무소를 개설 등록을 한 개업공개사가 다른 중개사무소를 두는 경우 그 사무소가 건축법상 사무실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건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중개업을 영위하는 사무소에 해당하는 경우 이중사무소 개설에 해당한다는 게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중개사무소 외에 아파트 모델하우스 앞에다가 도움형 천막을 설치했다면, 외부로부터 완전히 차단되어 있다면 건축법상 사무실 용도에는 적합하지 않지만 사회통념상 사무실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이중사무소다. 이게 판례의 태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우연한 기회에 단 한 번 건물 전세계약의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은 사실만으로는 중개를 업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예, 업이라고 하면은 불특정 다수와 계속 반복하거나 반복 의사가 있는 것을 업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우연히 한 번만 했다면 업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몇 번 해야 업인지는 사회통념상 판단해야 됩니다. 받은 금액, 횟수,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을 해야 됩니다. 다만 반복할 의사가 있어도 업이기 때문에 비록 한 건만 했다 하더라도 간판을 달고 했다면 직업이라고 볼 여지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지문입니다. 중개보수약정 중 소정의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강행법규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다. 전부 무효가 아니라 초과 부분만 무효라는 점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가령 법정보수가 100만 원인데 1000만 원 받기로 약속을 했으면 1000만 원 모두 무효가 아니라 초과 부분, 법정보수 초과 부분 900만 원만 무효가 되겠습니다. 전부 무효가 아니라 초과 부분만 무효라는 것, 이건 민법 시험에도 출제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번 지문 맞고요. 5번, 중개계약에 따른 개업공개사의 확인설명 의무와 손해배상 의무는 중개보수를 지급한 경우에만 해당하므로 중개의뢰인이 개업공개사에게 중개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면 소멸한다. X네요. 확인설명은 어떠한 경우에도 생략할 수 없습니다. 의뢰인의 요청이 없어도 중개보수를 받지 않아도 확인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개보수를 받지 않고 만약에 확인설명을 잘못하거나 하지 않아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손해배상을 해야 됩니다. 만약 중개보수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안 해도 된다고 하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가령 매도인이 10억에 팔아달라고 했는데 10억만 받아주고 더 받는 것은 개업공개사님 다 먹어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매수인한테 15억이라고 속이고 15억 받아가지고 매도인한테 5억 받고 매수인한테는 한 푼도 안 받았다 하더라도 매수인에게 손해를 입힌 거죠. 그래서 비록 중개 보수를 받지 않아도 확인 설명을 정확하게 해야 되고요. 확인 설명을 하지 않거나 확인 설명을 잘못하여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정답 5번이라고 했죠. 중개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손해배상 책임이 당연히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확인 설명은 어떠한 경우에도 생략할 수 없습니다. 의뢰인의 요청이 없어도 중개보수를 받지 않아도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하여야 합니다.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해배상인데요.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시험에 2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자, 틀린 것을 묻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1번, 개업공개사가 설정된 보증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미 설정된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효력 있는 기간 중에 다른 보증을 먼저 설정하고 그 증명서를 갖추어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이건 책임보험, 우리 자동차 책임보험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가입해야 되죠. 그래서 만약에 서울보증보험에 가입을 했다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제로 바꾸고 싶으면 새로운 공제를 먼저 가입하고 그 다음에 종전보증을 해약하면 해약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효력 있는 기간 중에 가능한 것이지 만약에 서울보증보험 1년짜리 가입했으면 1년 만기 끝나야 바꿀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계약 기간 중에 효력 있는 기간 중에 주로 1년짜리 가입하고 있죠. 1년짜리 가입했으면 1년 끝나기 전에 6개월 만에 바꿀 수도 있고 3개월 만에 바꿀 수도 있다. 교체하려면 새로운 보증을 먼저 가입하고 종전 보증을 해약하면 해약환급금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 지문은 맞고요. 2번 개업공인중개사는 보증보험금, 공제금 또는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보증보험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 중 부족한 금액을 보전하면 됩니다. 공탁은 부족한 금액을 보전하면 된다. 예를 들면 개인개업공개사가 1억을 공탁했었는데 손해배상을 5천만 원을 하게 되면 부족한 5천만 원만 더 공탁을 하면 되는 거지 또 새로 1억을 공탁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보증보험이나 공제는 다시 가입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협회 공제료가 얼마냐 하면 1년에 19만 8천 원입니다. 그런데 5천만 원 손해배상을 했으면 5천만 원에 대한 공제료 9만 9천 원만 다시 내는 게 아니라 새로 가입해야 되니까 19만 8천 원 내고 다시 가입을 해야 됩니다. 이게 9회 때 한번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출제됐냐면 보증보험 공제는 부족한 금액을 보전하고 공탁은 다시 가입하여야 한다 하면 X입니다. 공탁이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충하면 되겠습니다. 3번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탁한 공탁금을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 또는 사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회수할 수 없다. 예, 맞습니다. 왜 3년이냐면 민법 766조에 보면 손해배상 소멸시효가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손해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년 지나면 소멸합니다. 시효로. 따라서 3년 동안은 회수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 공탁을 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3년 동안 폐업을 해도 회수도 못하고요. 이자 받는 것도 아니고 차라리 1억 공탁할 거 가지고 그 이자 가지고 보험 가입하는 게 훨씬 더 싸죠. 보험료는 10만 원 정도밖에 안 하거든요. 서울보증보험은 협회 공제료가 19만 8천 원이라고 했죠. 공제료나 보험료는 얼마인지 시험에 안 나옵니다. 보험금이 나오죠. 보험금. 보험금은 법인인 경우 2억 원 이상 가입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분사무소 1억 원 이상, 개인 1억 원 이상, 지역농협은 1,000만 원 이상이죠. 자, 4번 지문. 특수법인 이 말이 틀렸네요. 특수법인은 1,000만 원 이상이 아니라 특수법인 중에서도 지역농협만 1,000만 원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역농협을 제외한 산업단지 관리기관이나 지역산림조합,
한국자산관리공사 같은 경우에는 특수법인이라도 특별한 특례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반 법인과 마찬가지로 2억 원 이상 가입을 해야 됩니다. 다만 지역농업 협동조합만 1,000만 원 이상입니다. 그래서 특수법인이라고 해서 X가 되겠습니다. 4번이 정답이고요. 5번 법인이 아닌 개업공개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설정하여야 하는 보정설정금액은 1억 원 이상이다. 예,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나 법 7638호 부칙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 소위 중개인이라고도 부르죠. 옛날에 복덕방 하던 분들, 자격증 없이 지금도 하는 분들은 1억 원 이상 가입을 해야만 됩니다. 자,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에서 정한 기간이 잘못 연결된 것입니다. 1번 업무정지와 자격정지는 최대 6개월이죠. 업무정지와 자격정지는 최대 6개월입니다. 업무정지, 자격정지는 최대 6개월이고요. 그 다음에 확인설명서와 전속중개계약서는 3년입니다. 확인설명서와 전속중개계약서 3년. 자, 그 다음에 매수신청들이 업무정지기간은 1월 이상 2년 이하죠. 매수신청대리의 경우에는 1월 이상 2년 이하.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업무정지는 6월 이하인데 매수신청대리는 1월 이상 2년 이하입니다. 4번이 틀린 정답이네요. 일반 중개계약서는 보존 의무가 없습니다. 3년이라고 해서 X입니다. 일반 중개계약서는 보존 의무 없고요. 그 다음에 매수신청대리 행정처분관리대장 5년인데 매수신청대리와 관련되는 서류는 모두 5년입니다. 매수신청대리 사건카드, 매수신청대리 대상물 확인설명서 5년, 매수신청대리 행정처분대장 5년입니다. 그래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3년 보존해야 되는데 매수신청대리 대상물 확인설명서는 5년 보존이라는 점을 유념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들도 시험에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하셔야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4번이 정답이라고 했죠. 일반 중개계약서는 보존 의무가 없습니다. 일반 중개계약서 보존 의무 없고요. 중개보수영수증도 보존 의무 없죠. 그 다음에 중개보수영수증은 교부할 의무도 보존할 의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매수신청대리 보수영수증은 교부할 의무는 있고 매수신청대리 보수영수증을 보존할 의무는 없다는 점도 유념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많은 도움 되셨나요? 도움 되셨다면 꼭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실 거죠?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